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아, 푸틴이 정말 사이코 같은 짓을 또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 오늘 아침 일찍 전해진 속보, 그죠?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 유지라는 명목으로 지금 그 반군과 정부군이 치열하게 이제 다투고 있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두 곳에 이제 진군을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늘 그 푸틴이 직접 영상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게 정말로 그런 영토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면 그러면 그 아주 심각한 어떤 경제적인 어 그 어떤 악재들을 러시아가 떠안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당연히 그 루블화가 달러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오늘도 빠졌고 예전에 과거 사례도 보면요. 미국하고 충돌할 때마다 루블화는 뭐 아휴 최악이죠. 그리고 경쟁력이 없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러시아 그 주가 주식시장도 장중에 거의 한 18% 가까이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낙폭을 축소했는데도 13%대 하락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지금 이런 욕심을 그 부리는 것은 그냥 푸틴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이미지 그리고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어떤 강대국 양강 체계 뭐 이런 것에 대한 향수 같아요. 지금 10위권 이내에 있었던 러시아의 경제력도 어느새 한 몇 년 전에 13위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뭐 한 15위 가까이까지 이렇게 이제 밀려나고 있는 점점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으로 그 어떤 힘을 쓰지 못하는 뭐 심지어 중국이 미국과 경제 패권을 막 다투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러시아는 점점점 이제 그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그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듯 이런 해괴한 또라이 짓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24일 날 이제 양국의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외무장관들이 만나는 것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완전히 뭐 일어난 건 아니죠. 일어난 건 아니고 또 미국이 이 참여해서 이제 확전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 오늘 이제 낙폭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유럽 시장도 한 2% 안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어제 어 그 대통령의 날이라고 워싱턴스 벌스데이라고 해가지고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물 지수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약세로 이어질 거라는 이제 그 예상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지만 러시아 증시 빠지는 거 보시면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러시아가 왜 이런 모험을 하는지 아무런 실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위협을 하고 이제 공포심을 자극한 뒤에 가장 극대화된 어떤 꿀을 따먹겠다. 미국과의 협상, 또 유럽과의 협상에서 좀 우위에 서겠다. 이런 심산인 거라고 아직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진짜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어쨌든 푸틴의 속내는 뭐 알 수가 없고 지금 여러 이제 외신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뭐 바이든도 위너라고 얘기하고 푸틴도 위너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복잡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전개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또 주식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될 거라서
또 비중을 막 줄이고 그러기도 부담스러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이 푸틴 때문에 하루 정말 짜증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01 종목이 올랐고요. 그나마 좀 오전에 많이 하락하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가 했는데 조금 다시 또 낙폭을 키웠죠. 778 종목이 빠져서 1.35%가 하락을 했고요. 2700포인트 간신히 지지를 했고요. 코스닥은 157 종목이 오르고 1260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83%가 하락을 했고요. 868포인트. 오늘 니케이 지수도 1.71% 하락을 했고, 또 상해 종합도 1.01%, 홍콩 항생은 2.9%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뭐 그럭저럭 그냥 평균치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개인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기관이 이제 매수를 좀 거들었습니다. 기관 매수의 주체는 투신과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고요. 투신은 이제 개인들 펀드 자금 같은 거니까 결국은 연기금이 좀 지수 방어를 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에 우크라이나 분쟁지 파병을 명령하는 등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며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고조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 그리고 평화 유지군 진입 명령에 따른 전쟁 리스크 심화로 악화된 투자 심리가 장 종료까지 이어지며 지수가 크게 빠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와 원유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그런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삼바와 셀트리온이 두 종목만 한 1% 안팎으로 그 상승을 했고 나머지 다 빠졌고요. 특히 LG화학과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이 3%,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나란히 1, 2, 3등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세 종목이 올랐고, 빠진 종목은 위메이드가 오늘 4%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알테오젠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제 거의 바닥을 잡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오늘 위메이드가 10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 두 차례 매수를 조금 더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알 수는 없죠. 더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러시아 사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이제 그 지나친 저점에 이제 어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디지털 콘텐츠는 다시 한번 반등은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업종을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아까 삼바와 셀트리온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의약품이 가장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0.35% 올랐고요. 일동제약이 19%대, 부광약품이 12%대 올랐고, 밑에 보시면은 삼바와 셀트리온 같은 그 대형주들이 이제 좀 지지를 해줬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삼형제와 팜젠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이연제약, 제일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약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했던 업종은 보험, 2.73% 빠졌고요. MSCI 이제 지수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메리츠 화재 빼고 나머지가 다 빠졌고요. 오늘 뭐 메리츠 금융지주도 10% 넘게 장중에 올랐다가 이제 4%대까지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가장 흐름이 좋았고요. 0.03% 빠졌습니다. 이 가장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25%대, 팜스토리 12%대, 현대사료 5%대, 동우팜투테이블 4%대, 이지바이오 3%대. 지금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러시아 사태 출렁거릴 때마다 주가가 계속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
뭐 한국 석유라든가 아주 좋은 흐름 계속 보여주는 종목들인데 이게 이제 조금 진정세가 나오면 다시 또 크게 빠져요. 그래서 테마주들 이렇게 움직일 때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이 정보기기 업종 3.84% 빠졌고요. 바이오 스마트 7%대, 에이텍 6%대, 에이텍 TN 6%대, 토비스 5%대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업종 상승 종목 보니까 바이오 FDNC가 요즘에 상장 이후에 되게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바이젠셀 4%대, 대한유팜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휴마시스가 12%, 녹십자 MS 8.57%, 에드바이오텍, 엔지캠 생명과학, 한국 BNC, 경남제약, KPX 생명과학, 그리고 대성 미생물까지가 5%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최근에 한국 BNC 조금 사봤고 그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를 조금 사봤는데요. 글쎄요. 지금 일단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과하게 아주 많이. 그래서 조금씩 담아봤는데 한국 BNC는 뭐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SD 바이오 센서는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푸틴 먼저 오늘 얘기했던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짧은 40 몇 초짜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нять уже давно назревшее решен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ошу 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держать это решение, а затем и ратифицировать договоры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Кто захватил и удерживает власть в Киеве, мы требуем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екрат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кровопролития будет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на совести правя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режима. 저는 이게 이 경고가 이제 미국의 뭐 바이든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 좀 더 달콤한 어떤 열매를 과실을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푸틴은 하여튼 진짜 또라이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푸틴도 그렇고 진짜 뭐 이 시진핑이나 하여튼 이 이제 과거에 지금 이제 아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도자들 각국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속내 알기 어려운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난번 이제 미국의 트럼프도 그런 류였잖아요.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 BBC에서 공개한 이제 푸틴의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또 얘기를 했다고 오늘 오전에 바로 또 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해외 언론들 사이트 가보면은 진짜 이 사건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BBC의 메인 페이지에 왼쪽에 이제 서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번 사태를 읽으면서 이해하시기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CNN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사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 속보가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푸틴 왼쪽에 있죠. 가운데 위에 푸틴하고 시진핑 있죠. 아래쪽에 트럼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특이한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화면에 또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유럽 증시가 이렇게 빠졌었어요. RTX 지수가 러시아 RTX가 13.21%가 빠졌고
모엑스가 10.5% 빠졌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독일도 2%, 뭐 프랑스 2%, 영국은 0.39%, 이런 식으로 2% 안팎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러시아만 폭락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 RTSI 이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1년치 일봉인데요. 이렇게 오늘 급락을 했고 장중에 17.19%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한 그런 모습. 완전히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계속 되면 될수록 이어질수록 그 일정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빠질 거예요. 러시아 경제 무너지는 거를 봤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래서 뭐 러시아의 저 가스 하는 그 가즈프롬 이런데 오늘 15% 넘게 빠졌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아주 러시아에는 또 러시아 국내 경제에는 상당한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히 하다가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매도 보면은 1668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HMM, 그 다음에 하이브, 삼성전자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브, HMM, 삼성화재, 현대차 순이었고 코스닥은 LNF,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러비스, 카카오게임즈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증권, 포스코케미칼, 롯데케미칼,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파크시스템스, 오이솔루션, 서부TMD, 메일유업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보도 보면 바이오 저점 신호하고 셀트리온 필두로 주주 친화책이 쏟아진다 하면서 셀트리온 지금 자사주 매입한 거 앞부분에 소개를 해놓고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주주 가치 제고 노력에 동참했다 하면서 MI텍, 그 다음에 DHP 코리아, 일성신약, 메디톡스가 나란히 자사주 취득을 올해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이루다와 대원제약은 무상증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저평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주 친화책을 하면서 동시에 쌀 때 자사주를 많이 사두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이제 좀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눈에 띄는 R&D 성과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개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새로운 용량 제형에 대해 유럽 허가를 추가로 획득했다는 그런 소식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플라이마는 진짜 2022년에 셀트리온의 이제 경우에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서 네 번째 선수고 아마 당분간은 이 유플라이마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가장 많이 어떤 기대를 많이 이제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이제 빗썸 있잖아요. 그 코인 마켓이죠. 그래서 빗썸에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경영권 다툼에서 누가 경영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본다면서 지금 엊그제 왜 위메이드 대표가 이제 빗썸 이사회에 참여했던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위메이드의 합류도 주목이 된다. 그래서 지난해 위메이드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비덴트에 800억 원을 투자했고 이 비덴트 이제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가지고 있는 호연 아트펀드 1호 조합이라는 것도 지분을 100% 사들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비덴트와 빗썸 이사회에 사내 이사로 합류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의 얘기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빗썸 인수에 참여했다면서 빗썸의 경영 성과를 위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이제 빗썸의
그 인수 관련해서 이제 위메이드가 뛰어들었던, 그러니까 사업을 굉장히 막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회사들의 해외 매출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규모 면에서는 넷마블, 그 다음에 증가율 면에서는 리메이드, 그 다음에 비중 면에서는 펄 어비스가 각각 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해외 매출을 평균 10.7% 게임사들이 늘렸는데, 이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곳은 위메이드와 NC소프트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넷마블은 해외 매출 규모가 1조 8천억 원대로 가장 컸다. 여기 소개된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펄어비스는 매출 중에 포션이 이 정도라는 거고, 전체 매출은 좀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엊그제 그 SK증권에서 말한 대로 넷마블이 그 지금 어떤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메이드와 넷마블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투자하기에, 지금 현재 투자하기에. 좀 카카오 게임즈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넷마블이 1조 8,400억 원으로 해외에서 올린 매출이 이렇고요. 그래서 2위인 넥슨하고 격차가 이제 2,200억 원 정도가 더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와 NC소프트는 해외 매출을 크게 늘렸는데, 위메이드는 해외 매출이 698억에서 4,032억 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런 이제 기사고요. NC소프트는 4,032억 원에서 7,336억 원으로 늘렸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4의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 성장이 아주 그 좋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털썩 주가가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화재 때문에 압수수색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그 매수를 했던 종목 SD 바이오 센서 관련된 이제 뭐 이거는 SD 바이오 센서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셀트리온 기사를 찾다가 이걸 찾게 됐는데, 코로나19 진단 키트 및 진단 시약으로 급부상한 SD 바이오 센서가 지난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바와 또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는 셀트리온도 작년 매출액이 1조 원대에 그쳤지만, SD 바이오 센서는 이미 3분기 누적 실적에서 2조 원을 넘겼다는 그런 소식. 지금 SD 바이오 센서를 아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기관 매수의 거의 대부분을 사모펀드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약간, 그리고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헬스케어는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제약은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매수량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오늘 외국인 양시장 다 팔았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왕창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이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 한 10만원 정도에서는 저점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금투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더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SD바이오 센서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고, 기관도 많이 매수를 했고, 개인만 오늘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졌지만 바닥을 잡는 게 아닌가. 연기금이 매수, 이렇게 한 달 내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매수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상에 이제 121선 딱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31% 500원이 빠진 16만 2,5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47% 300원이 빠진 64,1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69% 600원이 빠진 86,500원. 위메이드는 0.1% 100원이 빠진 10만 5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43% 1,500원이 빠진 34만 6,300원입니다. 역시 낙폭을 2,400원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센서는 0.19%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1,8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셀트리온의 경우 이렇게 이제 긴 매물대를 뚫으려고 사실은 뚫었습니다. 오늘 그 매물대 상단이 16만 2천원인데 지금 16만 3천원이니까 살짝 뚫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 16만 8천원 부근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외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약보합 출발을 할 경우 16만 2천원 부근에서 다시 이 매물대를 돌파해내지 못하고 이 긴 매물대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6만 2천원 정도에서는 저점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매물대 다시 아래쪽으로 15만원대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4,4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지금 현재 매물대 긴 매물대의 상단이 65,000원이에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올라가도 65,000원 부근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셀트리온이 만약에 올라가서 같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면 6만 한 7,700원 정도, 6만 8천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리면 6만 2천원대 초반까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길어서요. 이걸 돌파하려면 상당히 강한 힘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역시 똑같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면 9만원, 빠지면 8만 4천원 그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도 마찬가지가 될 거래요. 그리고 위메이드 보시면 비슷하죠. 위메이드도 지금 이 매물대를 길게 늘려가면서 위쪽에 5일선, 11선이 이제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5일선, 11선과 매물대 상단이 만나는 10만 8천원쯤 되는 자리가 고점이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올라가도 이 정도에서는 좀 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9만 6천원 부근이 저점 매물대 저점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저점을 잡을 거다, 지지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저는 10만 원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원을 깨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그 매매 호가창을 보면요. 10만 원 밑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아주 두꺼운 그 매물벽들이 뭐 단일 세력이 막 2,000주씩 세우고 이러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빠지기는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 전쟁이라는 이슈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되면 게임주는 또 올라갈 거고요. 지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게임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실은 전쟁 이슈보다는 금리 인상 이슈에 좀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전쟁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까지만 지나가고 모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지나가고 나면 게임주들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지금 횡보를 길게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뚫으려고 하죠. 오늘 매물대를 보시면은 이제 34만 3천원쯤 되는 자리에서 이제 매물대 상단이었는데 이걸 뚫었어요. 그리고 21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그 위쪽에 있는 짧은 매물대 36만 5천원, 그 상단 부분이 36만 5천원 정도 되는데요. 한 그 부분까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오늘 시간외가 빠졌죠. 그래서 시간외가 빠진 그거를 감안하면 34만 한 6천원? 한 5천 몇백 원 정도에서 주가가 내일 이제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향을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도 제가 한번 볼까요? SD 바이오 센서 보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뭐 데칼코마니처럼 쭉 빠져내려와서 회색선 있죠. 회색선. 그 회색선이 121선인데 여기에 121선 자리가 오늘 51,600 몇십 원, 정확하게 51,700원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52,000원 밑에 51,000원대 후반에서 매수를
하면 저도 오늘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위쪽에 오늘 올라갔다가 좀 빠져서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왔는데 5일선에 눌렸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121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점을 거의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고가 81,000원에서 지금 51,700원까지 밀려 내려왔으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한 30%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매물대 위쪽이 54,000원쯤 되는 자리인데요. 그 5만 한 4,000원 부근까지 일단 반등을 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이제 지수 보면은 다시 481선 아래로 이탈을 했고요. 위아래 꼬리 달고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아주 살짝 양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조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빼지 않고 살짝 올려놓고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바닥을 완전히 바닥을 뭐 이제 하향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장이 장 초반에 빠지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빼면서 끝나느냐 아니면 밀어 올리면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그 직후에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미국장이 좀 밀어 올리면서, 그러니까 시초가에 비해서 좀 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끝내면 우리 시장에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고,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장 초반에 좀 흔들리더라도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24일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23일보다는 24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24일날 반등이 나올 것에 대한 예상으로 오후장에서, 내일 오후장 정도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막 여러 생각이 부딪히는데요. 어쨌든 23일 지나고 이제 24일 금융통화 이슈까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3월 17일 FOMC가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양이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역시 오늘 이렇게 십자형 패턴의 봉이 나왔는데 이 캔들 자체가 그 코스피는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고 코스닥은 살짝 음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업종별 영향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까 이제 낮에 제가 그 멤버십 방에다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업종별로 자세하게 이 전쟁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제가 그 일단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업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경우 일부 생산 기지가 우크라이나 인근 동유럽 지역인 폴란드와 헝가리에 위치해 있어 간접적인 가동 영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 그래서 원재료 조달 악재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닥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게임주 보시면요. 인터넷 게임 업종의 경우 원부자재가 필요 없는 산업이어서 금리, 글로벌 경기, 환율과 매출 비용 관점에서 영향이 다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쟁의 이슈보다는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하는 오늘 이슈가 이렇게 나왔고요. 특이한 건 이제 밑에 음식료 파트 보시면은 음식료 업종들이 곡물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재무제표랑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입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주가에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음식료 파트에서 이제 그런 코멘트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디지털 콘텐츠 업종 차트인데요. 게임주죠.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업종 보시면 241선에 딱 오늘 다시 또 기대는, 그래서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750포인트인데요. 241선이 1750포인트 오늘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지금 1753포인트인데 아마 이 정도에서는 더 175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241선 부근에서는 이제 너무 싸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전쟁이나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도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거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적인 위기로 번지게 되면 S&P 500이 6.2%가량 하락하지 않을까 추정을 했고요. 반대로 이게 진정인 뭐 회담에서 어떤 극적인 타협이 일어난다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5.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나스닥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9.6%가 하락을,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되면 9.6% 정도 하락, 근데 진정되면 8.6% 상승, 이렇게 이제 점쳤다는 겁니다. 이 하락폭과 상승폭을 빼고 더하고 하면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18%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18%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잘 좀 보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또 극적인 합의, 왜냐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은 이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은 극적인 어떤 합의를 24일 무렵에 끌어낼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 장관 회의에서 바이든 푸틴이 만나기로 했다는 어떤 합의가 나온다거나, 오늘 뭐 조건으로는 이 침략을 하지 않았을 때 만나겠다는 그런 걸 달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벌써 그 제재 조치 시작한 얘기가 오늘 미국하고 영국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런 소식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내일 미국 증시를 보면요, 장 초반에 분명히 빠질 텐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막 무한대로 빼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막 잡으면서 저점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게, 이제 좀 애매하게, 뭐 아주 잘 갈 수는 없겠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좀 잘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뭐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유럽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면요. 유럽 증시 네. 유럽 증시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좀 특히 러시아 증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어저께 장중에 17%까지 막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보면은 러시아가 RTS가 3%, 모엑스가 역시 3.45%. 이거는 조금 보여드려야겠네요.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아직 뭐 이제 8시니까 이 지수가 아주 뭐 이제 종가는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반드시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 증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독일, 영국, 프랑스가 다 일단 빨간불 켜고 있고,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폴란드, 이스라엘까지 다 올라가고 있고요. 러시아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고 헝가리도 빠지고 있고 하지만, 러시아 증시가 어제 빠졌던 것에 비하면 뭐 지금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증시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을 거고, 이제 어제 휴장했기 때문에 약간 빠지긴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 빠졌던 게 아마도 기대감 같은 게 좀 어제하고는 분명히 오늘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기대감 같은 게 반영이 될 수 있다.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일 우리 장이 무조건 나쁠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뭐 빠졌냐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흐름을 봐야 된다. 제가 아까 멤버십방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그 방송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